예,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피해자에게 100여 차례나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났죠.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유정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살인 충동을 혹시 언제부터 느끼신 걸까요? 피해자는 유가족께 할 말 없습니까?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신상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피해자 몸에 110차례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자, 이거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잔혹한 범죄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셔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살인 범죄는 전형적인 동기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에 있어서 수사의 핵심은 살인 수법 그리고 살인 동기를 밝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살인 수법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떤 그 잔혹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절명시키기 위한 그런 그 행위뿐만 아니고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도 사람의 목숨과 관계없는 부위에 대한 어떤 다수의 어떤 그 난자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보기 어려운 사실 통상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동기를 봤을 때에 네. 어떤 원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알고 보면 전혀 원한도 없이 그냥 그 우리가 과외 앱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기가 어떤 그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약한 여성을 선택해서 했다는 점에서는 통상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현재 대법원 그 양형 기준에 보면은 동기를 기준으로 해서 5가지를 나누고 있는데 비난 동기 살해 중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살해 욕구의 발로로서 이렇게 살인했는 케이스에는 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살해 동기와 관련해서 2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다. 또 하나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살인을 함으로써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동기 중에 살해욕의 발로로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라는 점에서는 처벌 수위가 다른 어떤 것보다 비난 동기 살해로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엽기적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 피해자 몸에서 저항 흔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저항하다가 생긴 상처라고 하는데 네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면 네. 일단 상대방을 피해자를 제압을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단 저항이 굉장히 많이 예. 생겼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도 뭐 나왔지만은 100여 차례에 걸친 어떤 뭐 이 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살해에 대한 동기나 이런 건 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계획적이고 고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실행 과정에 있어서는 전문적이진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살인에 대한 욕구만 있었지 어떻게 네. 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실행 단계에서는 그게 없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압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살해를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 여기서 상당히 그 서투름, 그 다음에 유기하는 과정까지 어떤 그 여기까지는 계획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유정이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기사에서 나왔지만 이 정유정이 이제 범행 전에 이혼한 아버지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자신이 뭐 큰 일을 저지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을 예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부분도 살해의 동기와 관련해서 지금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원한 관계가 있던 것도 아니고 채무 네. 관계가 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연정이 있는 그런 연인 관계에 있던 것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평소 때 관계 없는 사람을 살해를 했는데 왜 했을까 했을 때의 지금 하나의 분석은 지금 검찰이 그 조사를 해보니까 평소 때 지금 1살 때 엄마가 떠났고
또 5살쯤에 아빠는 또 아빠로부터도 버림받아서 할아버지가 네. 이 그 정유정을 지금 키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빠와의 개인적인 어떤 연락은 계속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아빠가 재혼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타격이 더 입었었는지 결국 지금 전체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아빠에게 어떤 내가 어떤 극단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아빠에게 심리적 타격을 주고 싶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저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네. 것은 보통은 아빠하고의 어떤 관계보다는 엄마하고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특히 여성으로서는 그러면 엄마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이 아빠에 대한 서운함만 얘기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희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양형의 산정함에 있어서 지금 그 재판에서 굉장히 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하면서 상당 부분 수사를 나름대로 잘 했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 과연 이와 같은 동기에 대한 자백이 계속 그 네. 재판에서도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유정이 이제 검찰 조사 당시에 이제 분명히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살아나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 정신 감정을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해요. 심신미약을 노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형량은 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심신미약이 인정될 여지는 굉장히 적다고 볼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심신미약은 본인이 주장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가해자가 주장을 하더라도 보통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정신감정을 보통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장기간 걸쳐서 그 확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현실과 자기 머릿속에서 이 괴리된 현상이 있다고는 보여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은 있지만 사이코패스적인 것은 양형의 요소에 오히려 참작이 될 뿐이지 이것이 감격 요소로 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양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 검찰에서 구형 30년을 했거든요. 근데 재판부에서 20년을 선고를 했고요. 그런 것을 비춰본다면 최소한 징역 20년 이상 저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